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상하게 외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처음엔 그 침묵이 어색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나 자신을 꽉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경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설을 담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서 고독이 어떻게 한 개인을 내면적으로 강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는데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던져요. 고독을 감당하는 사람은 위험해진다. 이 위험해진다는 말이 딱 들으면 좀 섬뜩하죠? 맞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땐 무슨 반사회적인 인물이라도 된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료가 말하는 위험은 그런 파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위험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독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독을 불편해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영상 분석에 따르면 고독은 우리에게서 모든 외부 자극을 싹 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화할 상대도 없고 따라야 할 스케줄도 없고 심지어 뭐랄까 어색함을 덮어줄 배경 소음마저 없잖아요. 맞아요. 텅 빈 공간에 정말 오직 나 자신하고 내 생각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상태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 텅 빈 느낌을 못 견뎌서 바로 스마트폰을 찾거나 TV를 켜죠. 어떻게든 그 침묵을 메우려고요. 그런데 영상에서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불편한 침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요. 어떤 변화죠? 이들에게 그 비어있던 침묵은요, 어느새 충만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 충만함이요? 네, 그 안에서 막 혼란스럽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문제의 해답이 떠오르고 뭐랄까, 비로소 온전하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사회적인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증표라고 봤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혼자 있기를 더 선호한다. 낸 영상 속 인용구가 사실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모여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굳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지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영상은 그 이유를 지적인 사람들이 피상적인 소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소음이 아닌 의미. 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끊임없는 인정이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같은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적인 흥분이나 의견 속에는 진짜 알맹이가 거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무의미한 소음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훨씬 더 생산적인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게 고독 속에서 의미를 찾고 내면을 다진 사람이 대체 왜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위험하다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죠. 네. 영상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나 시스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통제 불가능하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개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뭘까요? 타인의 시선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대한 욕구요. 아, 맞아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좀 유행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군중의 의견에 자기 생각을 맞추고 타인의 평가라는 거울에 자기 가치를 비춰보죠. 혼자 튀는 걸 두려워하고요. 그런데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세운 사람은 이 통제 메커니즘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좌표가 내면에 확고하게 생긴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화려한 헤드라인으로 유혹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압박을 가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죠. 요즘처럼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고 단단해 보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세상의 온갖 조작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남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막 공황 상태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그 사람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려줄 권위자나 리더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아니까. 그렇죠. 이미 고독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남는 훈련을 끝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예측하기도, 통제하기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극히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 입장에선 아주 다르기 까다로운,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위험하다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근데요, 이렇게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에서 그치나요? 아니면 그 고독의 공간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도 하는 걸까요? 영상에서는 창의성과의 연결고리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독이 단순히 방어적인 단단함만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흔히 창의성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브레인스토밍하는 혼돈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정반대요. 네, 진정한 창조는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고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혼자 있는다고 갑자기 만 아이디어가 샘솟는 건 아닐 텐데요. 영상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알게 모르게 계속 연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 연기요. 네, 더 괜찮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그 연기를 멈추고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회나 타인이 주입한 목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나는 진짜 뭘 믿는가?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사회적인 가면을 쓰게 되니까 그 가면을 벗어던진 맨 얼굴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창의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독창적인 생각과 예술이 탄생하는 거죠. 와, 이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내놓을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나 자신을 벼리는 과정인 셈입니다. 영상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예시를 드는데 이 부분이 정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써내려간 베토벤의 이야기는 정말... 그렇죠. 단순히 천재라는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베토벤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지만 그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외부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불멸의 선율을 만들어냈죠.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니체도요.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알프스 산속을 홀로 걸으면서 기존의 모든 도덕과 가치를 뒤엎는 파괴적인 철학을 낳았어요. 그 초인 사상처럼 무리의 도덕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는 그의 외침은 그 지독한 고독의 상물이었던 거죠.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거의 평생을 자기 집에 은둔하며 살았다고 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현대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고독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천재성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창조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실험실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저희가 니체나 베토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처럼 스마트폰 알림이 1분마다 울리고 온갖 소셜미디어로 얽혀있는 세상에서 이 고독의 힘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 다행히 영상의 후반부가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은둔자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세상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내면 세계를 구축해서 세상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고독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꾼다. 네. 고독을 친구가 없어서 받는 벌이나 외로움으로 여기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 약속 없어서 심심하다가 아니라 좋아, 오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과 만날 시간을 확보했군.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일종의 마인드셋 변화네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침묵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새로운 종류의 동반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동반자요? 네. 근데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에게 지적인 도전과 영감을 주는 책,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담은 글, 당신의 영혼을 눌리는 음악이나 예술 작품이 때로는 어설픈 인간관계보다 훨씬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단지 시끄러운 소음을 공유할 뿐인 피상적인 관계 대신 깊은 공명을 주는 연결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기라. 재밌는 발상인데요. 시끄럽고 영양가 없는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쇼펜하우어와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면의 힘이 길러진 사람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요. 내면의 충간함에서 우러나와 정말 적절한 순간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과 자신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네, 깊이는 본질적으로 선택적이니까요. 결국 목표는 세상에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고독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인 셈이네요. 네. 텅 빈 채로 세상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내면이 꽉 찬 채로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독이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하고 명료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독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힘과 창의성, 그리고 자기 존중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었네요. 네, 영상은 홀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국 더 이상 길이 필요 없어진다. 그들 스스로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인상적인 말로 끝을 맺습니다. 아, 이 말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혹시 아직 다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당신만의 길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지는 않았나요? 그 길은 어떤 모습이고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